포스트 김연경 뒤를 이을 만한 선수는 아직도 없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가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호날두고 메시인 거예요. 네. 모 감독은 호날두 메시를 더한 게 김연경이다라고 저는 농구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마이클 조던을 생각해요. 네. 그렇지. 정확하게 김연경의 퍼즐을 맞출 선수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 허수봉 김연경 선수가 1라운드 전체 MVP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활약을 했는지 일단은 수치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허수봉 선수 공격 성공률 1위, 네. 17.72%를 기록했고요. 와. 퀵오픈 성공률도 1위, 그리고 서브 세트당 0.67개 에이스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고요. 득점도 6위입니다. 이제 국내 선수 중에서는 뭐 가장 좋은 네. 편이고요. 이제 다양한 공격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이고, 특히 이제 허수봉 선수가 굉장히 좀 활약이 좋았던 게 현대캐피탈의 레오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고 외국인 선수인데 6경기 중에 2경기에서는 레오 선수보다 더 많은 득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오가 좋지 않아도 허수봉이 그 몫을 해줄 수 있다는 점, 이게 아마 1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한 데다가 또 현대캐피탈이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네. 허수봉 선수가 많은 득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연경 선수는 어땠나요? 네, 김연경 선수 흥국생명이 1라운드 6경기에 23세트를 경기했는데 일단 다 뛰었습니다. 네. 다 뛰면서 전체 공격 성공률 45.68%로 1위, 또 오픈 공격도 42.71%로 1위, 퀵오픈도 51.35%로 1위. 와.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김연경 선수가 리시브 효율 2위 42.86%로 정말 공격과 수비 모두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부에서 김연경만한 선수가 없었다. 네네. 모두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결국 진짜 이렇게 두 선수가 활약을 해주니까 현대캐피탈하고 흥국생명의 1라운드 순위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현대캐피탈이 뭐 김연경 기자가 설명했던 대로 허수봉 선수가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덕분에 1라운드 한국전력에게만 패했고 나머지 5경기는 다 이겼어요. 5승 1패 거두면서 승점 14로 남자부 선두고요. 흥국생명은 1라운드 6전 전승했습니다. 네. 승점 17점. 나란히 현대캐피탈과 흥국생명이 1위도 하면서 또 라운드 MVP까지 배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흥국생명 승점 17점이 정말 대단한 건데요. 이제 배구 규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3대0 또는 3대1 승리를 거두면 승점 3점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3대2로 승리를 할 경우에는 승점 2점을 받고 3대2로 지면 승점 1점을 받거든요. 17점을 땄다는 거는 6경기 중에 5경기를 3대0 또는 그렇죠. 3대1로 이겼고 마지막 정관장전만 3대2로 이겼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은 진짜 칼을 갈았구나. 김연경 선수가 그 누구보다도 진짜 칼을 제대로 갈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매번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돌아온 게 2020-21 시즌인데 네. 돌아오면서부터 나는 우승을 하고 은퇴하겠다 네. 라는 선언을 했는데 지금 매번 준우승만 흥국생명이 3번을 했죠. 정규리그 1위 아니면 2위로 챔프전을 갑니다. 근데 계속 준우승만 하고 있으니까 이 칼이 갈다가 없어질 지경이에요. 지금 네. 한 번 이게 제대로 베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3번 김혜경 기자 말한 것처럼 3번 준우승했으면 이제 날이 설 대로 섰어요. 그렇죠. 지금은 뭘 베도 아주 예리하게 베어집니다. 말대로 여기서 더 갈면 부러집니다. 네. 사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 이제 빅매치였거든요. 정관장전을 제가 직접 현장을 갔었는데 김연경 선수도 본인이 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번 시즌 시작전은 조금 불안했다. 왜냐면은 올해부터는 외국인 선수도 컵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한국생명이 사실 컵 대회에서 1승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 1승도 사실 초청팀 일본 팀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선수들도 많이 바뀌고 조금 불안한 상황이다. 이번 시즌에는 혹시 챔프전도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했는데 웬걸 또 컵대회 끝나고 시즌을 시작해 보니까 전승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뭐 살짝 불안 요소라면은 아무래도 뭐 김연경, 아무리 날고기는 김연경 선수라도 이제 에이징 커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 활발 타오르는 밝은 빛이 조금 금세 꺼지진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에 그 김연경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죠. 네. 흥국생명이 12월에만 8경기를 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연경 선수가 적지 않은 나이 88년생이니까 이제 30 중반이 아니고
후반이라고 봐야 되는 나이거든요. 후반으로 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 시즌이 갈수록 김연경 선수가 버거워하는 순간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김연경 선수도 그렇고 흥국도 그렇고 그게 이제 확실하게 체감이 되다 보니까 초반부터 좀 뭔가 승점을 많이 쌓아야 되고 올 시즌에도 흥국생명은 12월에 8경기를 치릅니다. 네. 지난 시즌을 보면 그 8경기 중에 흥국이 4경기를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국으로서는 12월이 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승리를 얻어놓고 12월만 잘 버티면 김연경도 다시 체력을 회복하고 팀 성적도 올라가고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좀 김연경 선수로서는 시즌 초반부터 좀 벅차더라도 좀 힘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중에 있을 하향세 예상 가능한 하향세를 예측해서 좀 더 초반에 힘을 내고 있다. 그것도 올바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궁금한 게 그 월간 MVP 이번에 1라운드 MVP 뽑았잖아요. 이 MVP 선정은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하는 건가요? 이건 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아 그래요? 네. 예. 기자단 간사로서 네. 공식 설명드리자면 일단 기자단이 저희 V리그를 현장에서 취재하는 언론사들 중에 31개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한국 배구 연맹에서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선수들을 후보 한 10명 정도씩을 이렇게 쭉 간추려 놓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의 이 기록적인 부분을 더해서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를 다 더해서 기자단 투표를 하죠. 그 중에 이제 김연경 선수가 22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허수봉 선수가 13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허수봉 선수는 좀 경쟁이 치열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같은 팀에 이제 레오 선수가 있다. 그렇죠. 레오와 허수봉의 수상 네. 경쟁이었고 네네. 여자부 김연경 선수는 거의 압도적이었다라고 그렇네요.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김연경 선수가 벌써 통산 12번째네요. 네. 사실 MVP 는. 저는 생각보다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김연경 선수가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는 좀 다른 선수 좀 주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김연경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네. 김연경이 너무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현실이잖아요. 너무 잘해요. 그러면 김연경 선수하고 비슷한 조금 못 미치는 네. A 선수가 있다면 저는 A 선수를 준 적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지난 시즌 1라운드가 딱 그랬거든요. 1라운드 때 이제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고 흥국도 좋았어요. 근데 정관장의 메가 선수가 아시아 쿼터 제도가 처음 도입되자마자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치니까 네. 물론 이제 기록은 김연경 선수가 조금 더 좋지만 이 임팩트가 반영이 돼서 메가 선수가 MVP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도 네. 아마 충분히 이해했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시원시원한 분이니까. 네. 근데 이 김연경 선수의 압도적인 기량, 맹활약을 보면서도 이게 좀뭐 이미 이건 가시화가 된 지 꽤 됐습니다만, 아 이제 우리나라 배구의 김연경, 포스트 김연경을 넘어설 만한 것도 아니고 뒤를 이을 만한 선수는 아직도 없는 건가? 이런 걱정이 매번 들거든요. 김연경 기자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고민할 가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김연경을 약간 축구로 비교하자면 호날두고 메시인 거예요. 네. 모 감독은 그 호날두 메시를 더한 게 김연경이다라고 얘기를 프로배구에서는.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선수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선수가 다시 없죠. 나오는 건 네. 없어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김연경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누가 있냐라고 고민할 시간에 그 짐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정확하게 김연경의 퍼즐을 맞출 선수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 퍼즐에 2명이든 3명이든 그 최대한 방향을 맞춰서 그 빈자리를 대신하자라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해요. 저는 농구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농구. 마이클 조던을 생각해봤어요. 네. 사실 그렇지. 마이클 조던이 등장하기 전까지 NBA가 사실 미국에서는 최고 인기 스포츠는 아니었었잖아요. 다른 종목들에 밀려서. 그런데 조던이 등장한 이후에 이제 NBA가 정말 흥행에 성공하고 인기 스포츠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사실 그런 정도 급의 선수는 정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50년, 100년에 한 번 그렇죠. 나오는 선수고, 뭐 오현 선배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런 선수가 없는 대신 좀 다른 선수들이 새롭게 좀 부상할 수 있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저희 같은 미디어는 그런 선수들을 조명해주는 게
좀 좋은 방향이 아닌가. 사실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정말 한국 배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사실 고트급의 선수라서 다시 나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제2의 김연경 네. 저처럼 이렇게 그런 타령하는 게 좀 과욕일 수가 있겠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농담삼아 네. 뭐 이벤트성이지만 김연경 선수 정말 전성기 때 20대 후반 막 이럴 때 네. 정말 펄펄 날아다닐 때 남자부 경기 가서 뛰어도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단순히 뭐 남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배구 선수로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뭐 그 빈자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